계속해서 이제 예외주 한번 공부해 볼까요? 유형 1의 예외입니다. 다음에 두 가지는 피투자법인의 재원이 뭐임에도 불구하고 입금불산의 항목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사 삼성전자 입장에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예외적인 항목 지금부터 두 개를 배울 겁니다. 보다시피 굿 붙여놨어요? 배드 붙여놨어요? 배드 붙여놨죠? 지금부터 배우는 것들은 삼성물산이 입금 항목으로 줬습니까? 입금 불산의 항목으로 줬습니까? 입금 불산의 항목으로 줬죠? 원래는 의제배당에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하는데 걸려버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제도인 거죠. 옆 페이지 반가로 1번은 자기주식 소각이익이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반가로 2번에 뭐가 되게 제목이 긴 세 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외입니다. 자, 왜 예외인지부터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외는 왜 예외냐면 원칙적으로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이 입금 항목으로 줘야만 의제배당이고 입금 불산의 항목으로 주면 의제배당이 안 걸리는데 지금부터 배우는 두 가지 예외는 삼성물산이 입금 항목으로 준 거예요? 입불 항목으로 준 거예요? 입불 항목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배당이 걸리니까 예외라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일단 31페이지 반가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이익이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별표 3개 정말 중요하거든요. 별표 3개 착착. 너 왜 붙기 싫어? 붙어야 하는데 너도 좀 붙어라. 아주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주식 소각이익은요 원래 이익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이죠? 이거 원래 입금 항목이에요? 입불 항목이에요? 자본거래니까 처분이익과 달리 소각이익은 한 끗 차이인데요. 한 끗 차이인데 처분이익은 입금 항목이니까 입금 항목인데 소각이익은 입금 항목이 아니잖아요. 자본거래니까. 그건 앞에서 배웠고요. 앞에서 배웠고. 자, 그래서 원래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에게 공짜 주식을 주면 과세, 입금과세에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의제배당, 입금과세에 안 걸려야 하는데 지금부터 잘못하면 걸린다 이거예요. 자, 일단은 소각한지, 즉 자기주식 소각이익이라는 게 소각한 다음에 나한테 자본을 공짜로 주는 건데 소각한 지 2년밖에 안 기다리고 자본 전입하면 무조건 의제배당이 걸립니다. 이게 안 좋은 취지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러면 삼성전자가 그냥 너 있잖아 자본 그 소각이익이 아니라 원래 처분이익으로 하면 입금에 걸릴까봐 혹시 소각한 다음에 장난쳐서 공짜 주식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2년이 채 안 기다리면 소각이익하고 처분이익을 그냥 같다고 봐버리고 입금으로 무조건 과세하는데요. 그러면 2년이 지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2년이 지난 다음에 하셔야 하는데 2년이 아무리 지난 다음에 했어도 과거에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때는 입금과세에 걸리고 그렇지 않고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입금과세, 의제배당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표는 정말 중요하니까 암기해버리셔야 하는데 이 표는 보다시피 2년이냐 2년 지났냐 그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크냐 크지 않냐의 2 곱하기 2 네 가지 경우에 쓰는데 나 같으면 이것만 암기하겠어. 이것만 X잖아요. 즉 한마디로 자기주식 소각이익으로 공짜 주식을 자본 전입하시려면 일단은 무조건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 2년은 기다렸다 하셔야 하고요. 2년 기다린다고 무조건 의제배당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의제배당이 안 걸립니다. 아마 무슨 말씀인지는 하나도 모를 거고요. 지금부터 이 밑에 있는 사례를 설명드릴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례는 전혀 몰라도 됩니다. 전혀 몰라도 되니까 혹시 지금 좀 막 짜증나거나 막 여기서 막 김이 막 팍팍 솟아오르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한 2, 3분 잠깐 넘겨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모든 학생들은 나중에 이 표만 암기하게 되거든요. 이 사례 같은 건 기억이 안 난다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냥 재수없다. 나 이게 싫다. 그러면 그냥 넘겨버려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사례가 뭔지는 설명을 드리죠. 아래의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한번 파악해보자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오늘이에요. 여기가 오늘입니다. 내가 2015년 살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 얘기가 옛날부터 진행이 되는데 과거에 이게 삼성물산이고 이게 납니다. 삼성전자. 이게 나라고요. 한 5년 전에 삼성물산이 액면 500원짜리를 한 주에 발행하길래 나는 현금 500원 내고 매도 가는 금융자산 500원을 잡았죠. 그리고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현금 500원에 자본금 500원이 늘었고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지금 가보자고요. 오늘까지.
그리고 한 2년 후에 삼성물산이 이 주식을 시가대로 또 재취득합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사례를 썼냐면요, 자기 주식이 뭔지 헷갈릴까봐. 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 중국회계에서 배웠는데, 그러면 자기 시가가 400으로 떨어졌으니까 현금 400을 내면서 자기 주식 400을 지금 지가 받았겠죠. 지가 새로 새 주식을, 예전에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사들인다고요. 이건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이거.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샀던 500원짜리가 400원에 팔리니까 처분 손실이 100 나오는데 뭐 굳이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전혀 보실 필요 없어요. 2012년 11월 19일 뭐 그다음부터 한 달 후에 이 삼성물산이 이 자기 주식을 다시 액면으로 찢어버렸어요. 2010년에 발행한 걸 왜 2012년 10월에 샀나 했더니 찢어버리려고 샀구나. 즉 자기 주식을 소각하려고 샀구나. 그래서 액면대로 소각해야 하는데, 또 시가가 350으로 떨어졌다면 350은 중요하진 않지만 지금 예전에 샀던 자기 주식 400원짜리 찢어버리고 자본금을 한 주를 없애요, 차변에. 그러면서 자기 주식 소각이익이 100원이 나와요. 자, 이런 거 어려우세요? 이거 회계원리거든요. 회계원리. 천천히 보시면 이거 회계원리예요. 회계원리. 왜 여러분들은 회계원리를 어려워하냐고요. 제발 세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계원리부터 생각해 보세요. 자, 보면 이제 3년이 지났어요. 3년. 일단은 자기 주식 소각이익으로 나한테 한 주를 주고 싶으면 몇 년은 기다려야 돼요? 2년은 기다려야 돼요. 2년을 기다리지 않고 줘버리면 국세청이 뭐라고 오해한다? 너네들 나쁜 놈들아, 자기 주식 처분이익으로 주면 과세될까봐 일부러 처분한 게 아니라 찢어버리고 그걸로 주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떳떳합니다를 국가에 증명하고 싶으면 몇 년은 기다려야 돼요. 소각일로부터 몇 년은 기다려야 돼요. 2년은 충분히 기다려야 돼요. 얘네들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처분이익으로 하면 과세될까봐 일부러 소각한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억울하시면 무조건 몇 년은 기다렸다가 소각한 날부터 2년은 기다렸다가 2년 이후에 하셔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 취득가액이 시가가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볼까요? 지금 시가는 350원이고 우리 취득가액은 400원이잖아요. 이 문제에서 400원에 취득했으니까, 이러면 드디어 너가 2년도 기다렸고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2년을 넘게 기다렸고 자기 주식 소각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삼성전자에게 무상증 한 주를 교부해서 자본전입을 해버리면 자기 주식 소각이익이라는 무순잉여금이 빠지니까, 무순잉여금, 자본잉여금 빠지면서 자본금 한 주가 느는데, 그러면 내가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두 줄 보시면 S전자 입장, 기업회계에서는 회계 처리가 없고 법인세법에서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에 자본전입이고, 엔드 동시에 소각 당시의 시가인 350원이 취득가액인 400원보다 적금으로 이때만 의제배당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즉 제가 지금 이 사례는 여기 사례 보여준 겁니다. 이 사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보여준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이 사례는 다 누구든 까먹습니다. 제가 지금 그 위에 있는 표를 그냥 막 윽박질러서 설명하기 뭐하니까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위에 있는 표라도 정확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반가로 2번은 워낙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목이, 이거 제목만 읽어도 거의 한 1분 걸리는데, 반가로 2번, 핏투자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금 불산의 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투자법인인 나를 포함한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한 비율에 대한 주식 등의 가액인데요. 이거 제가 이해독이라 붙여놨죠. 하지만 이따 문제 풀 거예요. 이거 문제 풀 거거든요. 기출문제. 이런 게 문제에 나왔으니까 과거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주식 증가분이라고 해요. 이걸 소위 자기주식 증가분이라고 해요. 반가로 2번에다가 자기주식 증가분이라고 써보세요. 왜냐면 제목이 워낙 길어가지고 이 제목을 다 암기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자기주식 증가분이라고 그냥 써놓고 차라리 자기주식 증가분이라는 제목을 단순 암기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직 내용은 제가 먼저 설명 안 드렸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지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요. 지난 수십 년 살면서 오늘처럼 1시간 동안 자기주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의제배당 유형원을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자기 주식을 무지하게 많이 배우거든요. 자기 주식. 자, 이번에는 뭐냐면 삼성물산이 자기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이것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 주식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도 없고 배당권도 없는 거 아세요? 아세요? 우리 아직 상법 안 배웠어요? 상법 시간에 배우는데 이거 나중에 상법 시간에 배웁니다. 자기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도 없고 그 다음에 배당권도 없어요. 의결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삼성물산이 지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가 스스로 주총에 막 걸어가요. 자기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주총에서 막 자기가 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의결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의결권도 없고 배당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가로 2번이 있는 건데, 피투자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금불산의 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면 원래 의제배당이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하는데, 이렇게 투자법인이 나를 포함한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이 지분이 증가한 경우는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대한 주식 등의 가액은 재원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의제배당에 걸리는 건데, 이건 좀 이따 문제로 풀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보시죠. 양가로 5번의 의제배당액의 계산금액. 자, 이제 유형원이 끝나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마지막에만 유형원을 주식배당하고 무상증자로 구분하라고 그랬죠. 반가로 1번 의제배당의 주식수가 주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반가로 1번은 주식수를 주는 거고요. 반가로 2번은 금액을 주는 겁니다. 자, 반가로 1번 주식수를 줘버리면 동그라미 1번 무상주로 한다면 액면가액. 액면가액이라는 게 언제나 뭔지 아시죠? 주로 5,000원 아니면 500원이잖아요. 아니면 만원도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2번의 주식배당은 언제나 발행가액이라는 걸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좀 쉽게 공부하시려면 발행가액 뒤에 2라는 게 있다. 발행가액 2라는 게 있다. 주식배당은 언제나 문제에서 발행가액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무상증자 문제라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액면대로 올리시면 돼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대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주식배당 문제라면 언제나 발행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 안에 발행가액을 찾아보시면 발행가액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언제나 뭐를 곱하는 건 아니에요. 시가는 곱하시면 안 돼요. 의제배당 유형원은 시가라는 걸 곱하는 적은 없고, 일반 무상증자라면 액면가액 곱하시고요. 주식배당이라면 발행가액을 문제에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의 가로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때 무액면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잉여금 자본전입액을 그냥 신규 발행 주식수로 나눠버리면 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문제 나오면, 특히나 세무회계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은 이거는 가로 내용까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은 주식수를 주는 게 아니라 금액을 줍니다. 우리가 이따 풀어볼 기출문제는 금액을 줬거든요. 이 금액을 주면 자본 전입한 잉여금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잉여금 합계 곱하기 나의 지분 비율만 곱해서 이렇게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양가로 6번 귀속식인데요. 피투자회사의 잉여금의 자본 전입을 결의한 날, 투자회사의 무상주 수령일이 아닙니다. 결의부터 한 다음에 며칠 후 또는 몇 달 후에 실제로 주식을 수령하게 되는데, 그 며칠 후나 몇 달 후인 투자회사 삼성전자의 무상주 수령일이 귀속시기가 아니라 피투자회사인 삼성물산이 잉여금을 자본전입을 결의만 해버리면 내 입장에서 뭐를 잡아야죠?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입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형원이 끝났습니다. 아마 유형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아주 어스름하게 지금 어렴풋이 지금 정리가 되실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한테 공짜 주식을 주는 겁니다. 공짜 주식을 주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입금으로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된다 안 된다? 1.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면 무조건 과세가 되고, 2. 언제나 이 자본잉여금이 문제인데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공짜 주식을 주면 주발초나 자기주식 소각이익 같은 입금불산의 항목으로 주면 의제배당이 안 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같은 입금 항목을 재원으로 주면 의제배당에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1은 뭐냐면,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재원으로 주면 원래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익불 항목이기 때문에 의제배당이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하는데,
몇 년 안에 져버리면 2년 안에, 그러니까 찢어버린 지 소각한 지 2년 안에 져버리면 무조건 의제배당에 걸리고요. 의제배당이 안 걸린다면 몇 년을 기다려야죠? 2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2년을 아무리 기다렸다고 해도 당초 소각 당시 그때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소각이익 또는 처분이익이 안 나왔을 걸로 가정하고 그게 의제배당에 안 걸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의제배당에 걸립니다. 예외 두 번째는 뭐냐면 피투자회사가 자기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도 없고 배당권도 없어서 나 투자회사를 포함한 내가 어부지리로 공짜 주식을 더 받으면 그 어부지리 공짜 주식은 이걸 자기 주식 증가분이라고도 부르고요. 제가 어부지리라고 지금 처음 설명했는데 이 어부지리로 더욱더 더 받는 자기 주식 증가분은 그 재원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의제배당에 걸립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계속 유형 2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문제는 화면이 꽉 차네요. 요거는 우리 객세 44페이지에 있는 CTA 2009년 기출문제입니다. 요거 좀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애석하게도요, 우리 예외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좀 시험에서 내긴 조금 약간 쉬워서 그런지 그 예외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페이지 44페이지 4번 문제네요. 3번 문제. 주 A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2014년 9월 1일에 주 B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주식 취득을 일단 작년에 했고요. 올해가 아니라. 다음은 주 A가 주 B로부터 받은 무상주에 관한 자료이다.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주 A인지 주 B인지도 헷갈릴 거예요. 나 주 A예요, 주 B예요. 나는 주 A예요. 주 A 어디 있어요? 난 주 A예요. 주 B로부터 무상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이 문제에서 주 A고요. 삼성물산이 이 문제에서 주 B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우리 배운 거 써먹어야지. 그리고 액면 줬네요. 액면 줬죠? 이 문제가 만약에 주식배당 문제라면 문제에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발행가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주식배당 문제인가요? 그냥 무상증자 문제인가요? 뭐 잘 모르겠지만 무상주 뭐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무상증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 액면 곱하시면 돼요. 곱하기 액면. 아무리 봐도 발행가액이란 건 없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주 A 얘기예요, 주 B 얘기예요. 항상 그 재원은 누구의 재원을 봐야죠? 삼성물산의 재원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 주 B. 주 B는 2015년 4월 1일 자, 주발초 의제배당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리죠? 주발초 의제배당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재평가적립금? 아우 짜증나. 재평가적립금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데 1% 재평가세율을 적용된 토지 재평가차액 요건 걸리는구만. 요건 걸리죠. 요건 걸리고 그러면 1억 중에서 나머지 얼마는 안 걸려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안 걸리는 거예요. 의제배당에.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이익잉여금 5천만 원인데 얘는 좀 불친절하네. 이익잉여금이라니 구체적으로 무슨 계정인데 알 필요 없죠. 이익잉여금 언제나 걸리니까 요걸 뭘로 해서 재원으로 해서 무상주를 받았습니다. 즉 공짜 주식을 받았다고요. 의제배당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주 B의 무상주 교부 이전의 주식 보유 현황과 무상주의 교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잘 보세요. 나는 총 지금 얼마 받았습니까? 여기 1억, 여기 1억, 여기 5천만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 중에 자, 나는 의제배당에 누구만 걸리죠? 얘 걸려요. 얘 5천만 원. 그 다음에 요 5천만 원 걸립니다. 즉 이 중에서 5천 더하기 5천이 걸렸네요. 이해하셨죠? 그 비율을 뭐라고 그랬죠? 아까 왜 우리 그 마지막에 반가로 5번에 주식수가 주어지면 주식수 곱하라고 그랬고 그게 아니라 금액 주어지면 비율 곱하라고 그랬잖아요. 비율. 그러니까 총 이번에 2억 5천 받았는데 그 중에 1억이 의제배당에 걸려서 약 40%가 의제배당에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짜증이 나는구나.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에 이제 예외 2번이에요. 예외 2번. 잘 보니까 내가 공짜 주식을 받을 때 이게 잘 보시면요. 주 A의 주주 분포도입니까? 주 B의 주주 분포도입니까? 좀 제발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게 주 A의 분포도예요. 주 B의 분포도예요. 주 B의
주주 분포도라고요. 주주 분포도. 아니,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잘 읽어보면 그렇게 써있잖아요. 진짜 주B의 무상주 교부 이전의 주식 보유 현황이니까 주B의 주주 분포도라고요.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문제 해석이 안 됐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요.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문제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세법이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내가 A인지도 모르겠고 B인지도 모르겠고. 자, 그런 건 계속 연습하면 언젠가는 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주B의 분포도라고요. 자, 나 어디 있어요? 나 좀 찾아봐요. 나 여기 있네. 나 여기 있잖아요. 내가 무상주 이렇게 주기 전에 총 주B는 1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몇 프로 가지고 있구나? 40%가 가지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뭐 기타 주주라고 해서 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갑을 병정 뭐 별의별 잡놈들이 다 있나 보죠. 잡놈들이 걔네들도 한 40%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주B가 스스로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주B가 스스로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예외 2번인지 아시겠죠? 예외 2번의 제목이 뭐였더라? 자기 주식 무슨 분? 증가분이에요. 자, 이런 단어가 문제에서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10만 주 가지고 있는데 총 몇 주를 주기로 한 거예요? 2억 5천 되려면 5만 주잖아요. 왜냐하면 한 주당 액면이 5,000원이니까 이게 왜 5만 주지 아시겠죠? 5,000원 곱하기 5만 주씩 해가지고 총 몇 주를 얼마를 주는 겁니까? 2억 5천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교부된 무상주는 실제로 잘 보세요. 10만 주에서 5만 주를 추가로 주려면 4대 4대 2의 비율로 주면 되는 거예요. 5만 주도 4대 4대 2의 비율이었으면 얘가 2만 주, 2만 주, 그 다음에 만 주를 받았으면 되는구나.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니,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산수니까 산수, 세법이 아니라. 이번에 10만 주가 있는 애들한테 총 5만 주를 공짜 주식을 준대요. 2억 5천을 푼대요. 그러려면 원래 4대 4대 2로 주면 되니까 요거를 4대 4대 2로 안분하시면 2만 대 2만 대 만주 주면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보다시피 자기가 자기 주식한테는 공짜 주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기가 자기 주식 가지고 있으면 무슨 건이 없다? 의결권, 배당권이 없잖아요. 의결권도 없고. 그래서 별 수 없이 지 만주를 못 주고 이 만주를 누구한테 어부지리로 줍니까? 자, 어부지리 이 단어 나왔네. 누구한테 어부지리를 주죠? 얘랑 얘한테 어부지리를 줘야 하는데 보다시피 4대 4니까 똑같이 5,000주를 추가로 더 준다고요. 자, 얘를 내 입장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얘를 자기 주식 증가분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어부지리라고 부르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제가 나름대로 천천히 설명했는데 이해 안 되시면 빨리 여기서 끊으세요. 여기서 끊고 다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문제 풀어보세요. 아직 문제는 반밖에 안 풀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문제 못 풀지. 자, 다시. 지금 이해한 학생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한 번 더 설명한다고 하니까. 자, 한 번만 더 보세요. 나는 주 A고요. 내가 주 A를 지금 40% 가지고 있대요. 위에서는 그런 말 없었어요. 이 표를 보니까 그렇다고요. 근데 주 B의 주주 분포도를 보니까 이거 제발 주 A의 분포도 아닙니다. 주 B의 분포도입니다. 삼성물산의 분포도라고요. 여기 나 있고 여기 누군지 모를 잡놈들이 있고 지가 지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삼성물산이 자기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번에 총 10만 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5만 주를 공짜로 주식을 준다고요. 왜냐하면 2억 5천 풀기로 했으니까 한 주당 5,000원씩이니까 5만 주 아닙니까? 자, 근데 5만 주를 원래 4대 4대 2도 풀어야 하니까 2만 만 주를 풀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 주식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 배당권 같은 게 없으니까 못 준다고요. 자기한테 못 줘요.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보다시피 4대 4로, 즉 만주를 5,000주 대 5,000주로 다시 남애들한테 주기로 했어요. 남애들한테. 그 남애 중에 누가 있는데 내가 있잖아요. 내가 삼성전자가. 그래서 나는 그래서 25,000원을 받은 거고 이 5,000주를 소위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주식 때문에 받는 증가분이라고 부른다고요. 더 쉽게 저는 그냥 어부지리라고 불러요. 자, 이 어부지리는 재원을 따지지 말라고요. 제발 따지지 말라고요. 이 어부지리는 주발초로 어부지리 받았든지 재평가 1%로 받았든지 이익이용으로 받았든지 따지지 말고 무조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이게 예외 2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잘 보세요. 분석합니다. 분석해요.
나는 지금 얼마 받았냐면 25,000주 받았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요 흰색만 지금부터 그림 그리시면 돼요. 흰색만 25,000주 받았는데 오리지널로 받았어야 할 2만 주가 있고 어부지리로 받은 몇 주가 있다? 5,000주가 있다고요. 이 5,000주는 재원 따져라 따지지 말라고 무조건 의제배당에 걸린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대신에 뭐를 곱하냐? 이때 뭐를 곱하냐면 대신에 곱하기 뭐를 곱하라고요? 액면을 5,000원 곱하라니까요. 액면 5,000. 그래서 얘는 무조건 2,500만 원은 의제배당에 걸립니다. 근데 얘는요. 얘는 무조건 5,000 곱하기 전에 무조건 5,000 곱하기 전에 뭐만큼? 이 비율만큼 이 비율이 얼마였어요? 이 비율이 40%였잖아요. 이 비율만큼만 의제배당에 걸려야 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각각 얘는 4천만 원 나오는군요. 4천만 원 나오고 얘는 2,500만 원 나오니까 이 문제에서 의제배당은 총 얼마입니까? 6,500만 원이 의제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이 50%는 지금 안 배웠으니까 아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빼기 수익배당금 50%는 아직 안 배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3,25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여기 알 필요 없고 위에까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풀만하세요?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계속 한번 복사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계속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유형 2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유형 1까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실은 학생들은 되게 까다로운데 유형 1이 잘 지금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이제 유형 2를 우리가 공부해야 하니까 안타깝지만 유형 1하고 또 유형 2는 완전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부터 또 제로 베이스 다시 머리를 제로 베이스로 세팅하고 다시 새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유형 1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계속 복습하셔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유형 2는 지금까지 배웠던 유형 1과 또 완전 다릅니다. 유형 2는 감퇴탈해 합분에 의한 의제배당이라고 제가 강의할 때 소위 얘기하거든요. 감퇴탈해 합분입니다. 감퇴탈해 합분. 유형 2 감퇴 탈해 합분에 의한 의제배당인데 감퇴탈해 합분은 각각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인데 쟤네들이 무슨 뜻인지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에 보시면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뭔가 사라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자, 주식 줄이는 거. 여러분 퇴사, 탈퇴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퇴사란 건 뭐냐면 회사 잘 다니던 직장인들이 회사 사표 쓰고 그만두는 걸 퇴사라고도 하는데 세법에서는 그걸 퇴사라고 하지 않아요. 세법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사원을 얘기해요. 사원. 여기 사원도 우리가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김사원, 이사원 하는 그 사원이 아니에요. 유한회사라고 아세요? 유한회사. 유한회사. 우리나라에는 회사의 유형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한회사 같은 것은 유한회사들 같은 건 주주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주주라고 부르지 않고 사원이라고 불러요. 우리 이게 소위 유식한 말로 파트너잖아요. 파트너. 출자 사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출자 사원.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로컬 회계법인의 파트너거든요. 출자 사원이에요. 얼마 주식을 출자했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출자 사원이라고 하고 이 출자 사원이 자신의 이제 주식을 반납하고 주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유한회사는 주식이 없으니까 이 출자 지분이라고 하는데 그 지분을 반납하고 그 이제 파트너 입장에서 그만두는 것을 퇴사라고 하는데 이런 거 알 필요 없다니까요. 감퇴탈의 합분이 뭔지 일일이 하나씩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뭔가 있던 것이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주식을 찢어버리거나 회사가 합병당하면서 이번에 좀 더 큰 회사한테 먹힌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있던 것이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취지 좀 볼까요? 취지. 삼성전자는 기존에 보유 중이던 삼성물산의 주식을 감자 등으로 반납당하면서 삼성물산으로부터 뜻밖의 대가를 수령하는데 이 대가가 자신이 보유 중이던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해버리면 그동안 삼성물산이 얻었던 이익을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배당받은 것으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당연히 처음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자,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여기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법인주주라고 얘기해왔죠. 법인주주. 이게 접니다. 법인주주. 이게 저예요.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물산이 있네요. 여기 삼성물산이 있습니다. 삼성물산. 얘는 피투자법인이라고 흔히 불러왔죠. 가로 열고 피투자회사. 피투자회사입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 내가 과거에 100을 투자했어요. 이건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주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과거에 예전에 100을 투자했었다고요. 100을 투자했는데 삼성물산이 이번에 망해요. 예를 들어서 감자로 주식을 좀 찢긴다거나 아니면 퇴사 탈퇴는 해당 사항이 없고 해산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합병을 당한다거나 분할을 당하면서 주식 일부가 찢겨나간다고요. 그러면서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한데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감자로 인해서 주식을 반납하고 대가로 현금 100을 수령합니다. 잘 보세요. 저기 형님 제가 이번에 주식을 좀 찍기로 했습니다. 감자를 당합니다. 또는 저 이번에 더 큰 해야사한테 먹히면서 합병을 당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이 찍기니까요. 형님 저한테 주식을 좀 반납해 주세요. 주식을 반납해 주세요. 제가 찢어버리게. 자, 여러분이 삼성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주식 투자 잘못하면 언제든지 그 주식은 휴지 조각에 대해서 빵원이 된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난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를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잘못하면 그냥 이게 휴지 조각으로 빵원이 돼버리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아씨 드디어 내 주식이 찢기면서 빵원 되는구나 라고 해서 좀 기분 나쁠 겁니다. 근데 잘 보시니까 웬일로 형님이 지금까지 저를 한 4, 5년 정도 투자해 주셨는데 제가 번번이 배당도 한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당 못 드린 게 꽤 많은데 오늘이 이제 형님과 저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왜냐면 형님이 나한테 옛날에 100원을 사가서 주주였는데 이제 그 주식을 찢어버리니까 형님과 저의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지금까지 번번이 한 번도 배당 못 모신 걸로 정말 대상해서 제가 한 주 받는 대가로 300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실무 강의 많이 한다고 그랬죠? 이 파란색에서 실무 강의 하면 우리 일반 직장인들, 즉 일반 실무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펑 하고 터지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찢기면 휴지 조각이 되거나 대가가 없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무슨 300원에 웃돈을 주겠습니까? 이거는 책에서나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은 찢기면 휴지 조각이에요. 이런 경우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양가로 이번에 계산구조 보세요. 양가로 이번 계산구조 보시면 이때 계산구조, 양가로 이번에 계산구조는 의제배당 유형2는 좀 쉬워요. 좀 쉽다고 그랬어요. 의제배당 유형2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보다시피 감퇴탈의 합분에 의한 대가 받은 거 있잖아요. 대가에서 뭐를 빼시면 되냐면 빼기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 빼시면 돼요. 소멸된 주식, 소멸주식의 장부가액 빼시면 돼요. 소멸주식의 장부가액 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최대한 쉽게 해드릴게요. 이 장부가가 어려우시면 그냥 액면가라고 취득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가. 그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원래는 장부가 들어가야 하는데 크게 틀리지 않아요. 자, 한번 구해볼까요? 형님 예전에 샀던 주식 100원 좀 주세요. 찢어버리게. 이거 취득가 또는 지금의 장부가 100원 주래요. 찢어버린대요. 내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겠죠. 아이씨, 야 이거 휴지 조각이 되냐?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의제 배당은 무슨 배당이에요? 이게 얼어 죽을. 근데 갑자기 거짓말같이 형님 제가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배당을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웃돈을 주더래요. 300원을. 자, 세법은 이걸 뭘로 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알다시피 배당 문화가 많이 발달됐습니까? 어색합니까? 좀 어색하죠? 삼성물산이 지난 5년 동안 삼성전자한테 제대로 한번 형님이랍시고 현금 등의 배당을 모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오늘 예전에 샀던 100원을 찢겨버리면서 삼성전자한테 100원 주식을 돌려받았다.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주주관계는 끝이다. 왜냐하면 주식을 찢어버리고 되니까. 근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한테 형님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한번 변변히 배당도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라면서 얼마의 웃돈을 준다? 300원을 준다. 그러니까 우연히 삼성전자는 주식 찢기면서
감태, 탈해, 합분의 공통점이 뭐다? 있던 게 사라진다, 찢긴다. 그러면서 100원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는 빵원 받는데 웬일로 300원이다. 즉 200원의 웃돈을 받는데 이 500원의 웃돈은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변변히 배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마지막 날 한 방에 받는 보상이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의지배당 유형2라고 부른다. 자, 제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어때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에 의지배당 유형1하고 유형2를 배웠는데 물론 아직 유형2는 좀 더 배워야 돼요. 두 개는 완전 서로 연결되지 않는 서로 완전 다른 로직입니다. 완전 다른 로직이에요. 자, 여러분 정리 안 되실까봐 제가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또 하고 합니다. 짜증내지 마시고요. 제 강의가 특히나 초시생, 좀 이해력 낮은 학생들 아니면 좀 세법이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 말을 또 하고 세법은 무한반복해야 하니까. 자, 유형1은 잉여금의 무슨 전입? 자, 대답 좀 해보세요. 잉여금의 무슨 전입? 자본전입이라고 해요. 자본전입은 무상증자하고 주식배당이 있는데 두 개는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한테 공짜 주식을 주면 원래 기업회에 계속 회계처리 한다 안 한다? 안 하다 보니까 세법에서 입금으로 과세할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세법이 지어낸 가상의 개념을 의제배당 유형1이라고 한다고요. 자, 의제배당 유형1에 걸리면 삼성전자는 운다. 울죠, 울어. 왜냐면 입금과세가 되니까. 자, 근데 무조건 입금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에 뭐를 봐라? 삼성전자를 보는 거예요? 삼성물산을 보는 거예요? 삼성물산에 뭐를 봐라? 뭐를 봐라? 재원을 봐라. 그 쉬운 것부터 하자고요. 그 재원이 뭐냐면 이익잉여금이라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의제배당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배당하고 똑같으니까 이익잉여금 없앤다는 것은. 근데 주식배당, 자본잉여금으로 없애면 동그라미 1, 그 재원이 주발초 같은 익불항목이면 의제배당이 안 걸리는 거고, 동그라미 2, 그 재원인 자기주식 처분이익처럼 입금항목에 걸리면 의제배당에 걸리는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2년밖에 안 기다리면 무조건 의제배당에 걸리고 2년을 넘게 기다리더라도 예전에 그 취득 당시에 시가,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비교해서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의제배당에 안 걸린다. 두 번째 외에는 자기주식 증가분이라고 해서 어부지리로 느는 게 있어요. 어부지리가 있는데 이 어부지리는 그 재원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무조건 과세가 되는데, 아까 제가 객세 문제 3번 풀어줬던 문제가 바로 그걸 정확히 다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문제라는 거고요. 지금은 유형2를 배웠는데 유형2는 또 유형1하고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서 감태탈의 합분이라고 해서 공짜 주식 받는 거 아니에요. 얘는 절대 공짜 주식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주식을 찢기는 거예요. 찢기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찢기는 거에 대한 대가를 준다 안 준다? 원래 안 주는데 준다고 거짓말로 가정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100을 투자해서 지금 주주인 건데 갑자기 삼성물산이 감태, 탈해, 합분 등의 하나를 당하면서 안타깝지만 그 주식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찢어버린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주식이 찢겨버리면 자기는 그냥 100원 손해보는 거예요. 예전 취득가액이자 지금의 소멸장부가액 100원 찍게 하는데 대가를 원래 못 받거든요. 못 받는데 이 세법에서의 우리 공부할 때 가정은 일부러 지난 한 5년 동안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변변히 모시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배당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오늘 둘 사이 관계가 끝나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죄송했다며 공짜 주식에 대해서, 공짜 주식이 아니라 찢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 드렸던 대가를 한 방에 약 300원쯤 드리는 거. 그러면 200원의 웃돈을 받은 셈인데 이 200원이 한 주 찢기면서 받는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배당이다. 즉 가짜로 받는 배당이라고 해서 의제배당 유형2라고 부릅니다. 됐죠?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주 1번 보세요. 이게 주 1번이고 이게 주 2번이에요. 이것도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여기다가 주 1번 써드릴게요. 여기다 주 2번 써드리고, 이게 주 1번, 주 2번이에요. 주 1번 볼까요? 주 1번. 일반적인 경우 받은 재산의 시가. 오마이갓. 제가 유형1에 제일 끝나는 마지막 양가로 5번에 유형1은 언제나 시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유형1은 뭐 아니면 뭐예요? 액면가액이 제일 중요하고 뭐에는 뭐란 게 있다? 제발 제 어구 자체를 그대로 기억하세요. 액면가액이란 게 제일 중요하고 뭐에는 뭐가 있다? 주식 배당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한다 문제에서 발행가액이라는 게 나와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풀었던 그 기출문제에는 발행가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주식 배당이 아니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이 유형2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이 대가를 무조건 뭘로 받은 걸로 가정합니까? 시가.
시가로 받은 걸로 가정해요. 야, 너 한 주 찍히면서 300원 받았다며? 응.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한다? 당연히 300원 받은 시가 집어넣는다. 만약에 토지를 받았어요? 뭐 이런 회사가 다 있겠어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한테 형님 예전에 제가 받았던 100원 찢어버릴게요 하면서 토지를 줘요, 대가로? 이런 경우는 시험에서만 나옵니다. 시험에서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뭔 토지를 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준다니까요. 이 0이라니까 0. 근데 돈으로 준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돈으로 안 주고 토지를 줘? 그러면 아무튼 그 토지의 시가. 양가로 2번은 지금 전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적격합병 나중에 배웁니다. 분할, 특례 규정 적용 시 주식평가라고 해서 주식만 받은 경우는 종종 주식의 장부가액, 이 장부가액을 그대로 여기다 써주니까 100백이 100이 돼서 언제나 의지배당을 빵으로 만들어주는 대단한 특례인데 지금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배우실 필요 없어요. 언제나 15절에서 합병하고 분할 배울 때는 이게 적격합병이거나 적격분할이면 납세자한테 봐줄까요? 가혹하게 할까요? 봐줍니다. 유리하게 봐주거든요.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적격합병이면 이 자리에다가 예전 장부가액을 집어넣으니까 100백이 100이 돼서 의제배당을 한 푼도 과세하지 않게 해주는 엄청난 특혜거든요. 지금은 무슨 소리인지 알 필요 없고요. 그게 아니라 주식과 또 기타 재산을 받아버리면 그때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미니멈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과 새로 받은 주식의 시가예요. 한마디로 주식 한 주 찢어버리고 또 새로운 걸 또 현금으로 준 것도 아니에요. 토지로 준 것도 아니에요. 또 삼성물산이 또 신주로 주더래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 있다고 치죠. 그래도 미니멈 주식과 또 다른 재산을 받아도 미니멈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과 받은 주식의 시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장부가와 시가 중에 뭐가 좀 더 작습니까? 장부가액이 작은 거 알죠? 그래도 이 자리에 장부가액이 나오니까 장부가와 장부가는 똑같이 사라져버리고 아무튼 의지배당을 최소화해주는 특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 2번인데요.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이에요. 이거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 뭐 이걸 다 구해야 하나? 여기 100이라고 써있는데 뭔 소린지 알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얘들을 다 쉽게 줍니다만 주 2번에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또 어려운 것까지 배워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세무상 장부가액이에요. 여기 세무상 장부가액 쓰시라니까요. 근데 쉬우면 과거에 취득했던 100원이 그대로 지금 장부가액 100원으로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은 모든 걸 원가법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100원에 취득한 것을 150원이나 200원으로 아무리 세법이 재무회계가 시가평가했어도 세법은 다시 얼마로 받을 테니까 원가법인 장부가액 100으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이건 쉽게 나오면 그냥 100이에요. 100. 취득가액하고 장부가액하고 같아요. 자, 근데 가로 열고 과거에 여러 번 취득했으면 평균법을 쓰라 이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내가 주식을 과거에 100을 한 번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1주는 100에 투자했고 또 한 번 또 다른 1주는 200원에 투자한 거예요. 이렇게 두 번 투자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삼성물산이 몇 주만 반납하랍니까? 한 주만 반납하래요. 한 주만. 두 번에 한 주씩 해서 내가 지금 총 2주를 보유 중인데 그 2주 중에서 한 주만 반납하래요. 한 주. 1주만 반납하래요. 자, 그러면 그 1주 뭐 반납할래요? 먼저 산 거 반납할래요? 나중에 산 거 반납할래요? 보다시피 가로 열고 여러 번 취득했을 때 한 주를 반납하라면 평균적으로 150원을 반납하는 매우 재밌네요. 뭐 이런 게 다 있네요. 이런 게 다 있죠. 이렇게 여러 번 샀을 때 그 중에 일부만 반납하면 평균으로 반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도 후입선출법도 아니에요. 그냥 평균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에서나 나오지 쉬운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오는데 자, 뭐가 중요하냐? 동그라미 2번에 단기 소각 주식 특례가 중요한데요. 이건 좀 내용이 기니까 좀 끊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단기 소각 주식 특례가 뭔지 잠깐만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단기 소각 주식 특례는 뭐냐면 감자 결일부터 역산해서 2년 이내 취득한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가 있는 경우에는 이 단기 소각 주식을 먼저 소각하고요. 그 단기 소각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옆에 이제 사례를 좀 풀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 텐데 이 사례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그 기본적인 틀에 좀 예외에 해당하니까 이 예외는 제가 또 잠깐만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 그 앞에까지 일단 잘 정리하시고 요거는 좀 쉬었다 계속 이 단기 소각 주식 특례 사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